2013년도 수능 만약 적용하게 되면은 2013년도 수능, 즉 2014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면 네. 정책의 변화가 이제 큰 몫을 하겠지만은 그렇죠. 또 우리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럼 더 일찍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교육 이거 아주 꼬마 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네. 또 걱정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왜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정책들 가운데서도 영어에 관한 한 집중이 되고요. 영어의 사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열을 올리는 건지 그 원인을 좀 분석해 보셨는지요? 국제적으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국내에서도 그 경쟁을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그 사회 전체적으로 뭐 학생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이 학교 교육이 정말 지성, 덕성, 몸을 기르는 그런 전인 교육 쪽이라기보다는 경쟁을 위한 도구를 획득하는 그렇죠. 그런 방편으로 사람들이 인식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특히 이제 영어 과목의 중요성이 다른 어떤 과목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실제로 국제 경쟁에서 영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학생들이 좀 더 좋은 그런 성적을 얻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사교육이 많아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네. 이제 경쟁 논리 때문에 지금 사교육에 열풍이 불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 사교육이 열풍이 불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서 큰 이유를 공교육 쪽으로 화살을 돌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그 공교육에 대해서 이제 만족감을 못 느낀다고 하면은 만약 그렇다면은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의원님? 교수님께서 방금 그 영어의 필요성이 있고 이제 국제적으로 지금 정말 영어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어를 앞으로 영어를 직업으로 꼭 할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나라가 외국하고 너무나 빈번한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말할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네. 그런 필요성은 있는데 이제 대학을 들어가는데 너무 그 경쟁을 해야 되는 과목으로 영어라는 또 다른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은 이 아이가 우리가 이제 성장해서 직업을 갖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으로서의 영어를 어떻게 갖춰야 될까라는 측면도 있지만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영어에서 고득점을 딸 건가 하는 측면이 그렇죠. 또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이 고득점을 따기 위한 측면은 좀 약화시키고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을 국민 전반적으로 높이는 쪽은 강화하는 쪽으로 네. 이렇게 지금 신경을 쓰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님들이 보기에는 그 후자, 그러니까 의사소통력을 높이는 쪽은 아직은 좀 우리 학교 환경이 좀 미흡하다는 느낌을 갖고 그리고 또 입시에서 필요한 영어 점수를 높이는 쪽도 학교 교육만을 해가지고는 좀 안 된다고 하는 부족감을 느끼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치달아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교육적으로 치달아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방금 이제 우리 금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전반적인 영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또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는 쪽으로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도 하고 선생님들도 또 많이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는 쪽으로 가닥을 크게 잡으면서 전반적으로 입시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는 쪽으로 그 교육의 방향을 돌리는 걸로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부모님들의 어떤 그 불만도 조금씩은 완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이 사실 이제 학교의 공교육을 강화해서만 해결되기에는 부모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회화적인 측면이나 정말 그렇죠. 이게 학교에서만 해결이 될까? 그리고 입시 이 경쟁에서 정말 영어 교육 학교에만 맡겨도 될까? 이런 의구심이 들 때 EBS 잉글리시 채널이 생겼단 말이죠. 그렇죠. 네. 이 채널을 바로 학교에 끌어들이셔서 학교에서 공교육에 활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김은영 선생님이 바로 그 대표적인 학습 효과를 그렇죠. 보신 네네. 분인데 그래서 우리 공교육 만족도는 어떻게 많이 높아졌나요? 네. 영어 공개 수업에 참여하셨던 학부모님의 표현을 빌려서 말씀드리자면 학교 영어 교육에 근거 없는 부정적인 인식 그런 것이 개선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직도 실제적으로 학교 영어 수업을 구체적으로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직도 막연한 불신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맞아.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이 사교육의 질보다 공교육의 질이 훨씬 높아질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선입견을 깨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그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네. 영어에 관한 한 그 공교육과 그렇죠. 사교육의 차이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영어를 좀 더 이렇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국어로서는 학교에서는 사실 30명이라는 인원의 그 수준별 수업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은 또 아이들도 적고 또 레벨별로 다 반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서 공부를 할 수 있어서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학교는 그냥 기본에 충실하고 학원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다른 보충 같은 걸 많이 해준다? 그 정도? 그 정도의 아무래도 학원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학원은 소수 정예이기 때문에 저한테 맞는 개인별 수업을 해줄 수 있으시고 아무래도 학교에서는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신경을 많이 못 써주시는 것 같아요. 더 학원에서 더 자세하고 저한테 맞는 교육을 해주는 것 같아요. 학원인 경우가 오히려 더 충실하게 그 분야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시고 깊이가 있는데 학교는 어찌 보면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거는 같지만 그냥 시간 때우기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끔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정말 내 아이를 가르친다는 부분으로 해서 좀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생님들이 여기도 하시고 저기도 하시고 하다 보니까 어느 한 곳에 대한 책임감이 조금 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네. 사교육이 횡행을 하고 또 그 사교육 시장에 막상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또 문제점들도 많죠. 많고요. 네. 그 가장 많은 생각 중에 하나가 부모가 어떤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 같은 것이 밑바탕에 되어 있어야 아이들의 영어 교육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이제 편견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근데 요즘은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바로 영어 권력이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영어를 네.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제 권력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자, 의원님. 예. 그러니까 정말 이런 그 영어 권력론이 나오면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영어를 아예 다 포기를 해버리든지 네. 영어를 공론화하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영어 권력론을 없애기 위해서 뭐 방법이 있을까요? 그 사회 모든 현상이 그렇고 정부가 하는 모든 그 정책이 그렇듯이요. 만족한 만큼 다 할 수는 없죠. 공교육에서도 사교육을 대체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할 생각도 가지고 있으니까 네. 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개선시켜낼 수 있다고 보고 네. 또 네. 그런 개선이 사실 따지고 보면 지난 10년 전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온 거예요. 그렇죠. 그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선생님께서도 현장에서 그런 정부 정책에 맞추어서 영어 교육에